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무주 국제화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2015년 업무보고에서 국제화센터 활성화에 대한 이제 주문을 했잖아요. 예. 2015년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015년도에 그 국제과학센터 그 운영 사항은 그 작년에도 지적 사항이 있었지만은 잠깐만요. 지금 2009년도 그 개원 이래 그 시설 개선화 위탁금 증액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금년도에는 좀 한계가 있었으나 그 내년부터는 그 문화관광과에서 그 개별로 추진하던 그 태권도 시범당 그 영어 교육이나 또 2017년도 그 세계 태권도 국제행사 대비를 위해서 그 교육 희망자 단체에서 교육 희망할 때 찾아가는 교육을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군청이나 의원님들께서 공무국외 여행 전에 혹시 그 교육을 필요로 할 때 일일체 형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또 2016년도에 그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그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내년도부터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년도부터는 그 자유학기제 대상 학생들에게 영어 관련 체험도 해주고 또 영어 학습 같은 것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 지난해 연말에 이제 위탁 추진을 해서 1년만 우선 이제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1년 위탁을 해서 추진했잖아요. 그러면 1년만 위탁을 했습니다. 올해 또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그대로 이제 가져가는 걸로 내년에 이제 그렇게 근본적인 어떤 변화나 대책은 없는 거네요. 그죠? 그냥 그대로 진행이 1년 더 진행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5년 상반기 업무 계획 보고에서 이제 국제화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다. 중국어나 일어 쪽도 같이 운영을 한번 프로그램을 해보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이 부분도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중국어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해보려고 했으나 중국어 교육을 바꿨다는 그 수강생들이 얼마 없어서 좀 진행이 안 되고 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이제 공지를 했는데 수강생이 없어서 이제 취소를 한 거네요. 그죠? 예. 그래서 2015년도에 새롭게 변화된 건 전혀 없고 어린이날 그 영어 체험 한마당을 했다 이제 이거밖에 없는데 예. 일상적인 그 프로그램 학교 쪽하고 이제 교육청 쪽에서 들어오는 그 학생들 수업 그거는 지금 교육청이나 학교 쪽하고 잘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 교육청하고 학교 학부모하고 그 간담회도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내일도 이제 그 학교 교육 발전에 대해서 내일도 간담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일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016년도에 그 교육 발전에 반영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에서 우리 무주군에서 이렇게 이제 애를 쓰는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센터 쪽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아닌가. 학교 쪽에는 학교 쪽대로 불만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 국제화센터는 학교 쪽 교육청 쪽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자구책을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런 문제 관계 때문에 11월 10일 날 국제화교육센터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학교하고 학부모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국제화교육센터의 어려움, 학교 교육지원청의 어려움, 그걸 충분히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일단 학교 쪽, 교육청 쪽하고는 기본적으로 소통이 이제 잘 되어 있어야지 그 프로그램들이 이제 운영이 되고요. 당연히 그냥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내줄 거라는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이제 프로그램 이제 큰 축에서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학교 쪽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주군에서 국제화센터의 역할 그냥 운영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무주군의 각종 국제 대회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따르는 자원봉사자, 외국어 교육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소상공인, 모범택시, 식당, 관광업 이런 분들께 일상적인 아주 쉬운 영어 회화 매뉴얼 같은 걸 마련을 해서 교육하는 것도 본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국인들이 무주에 왔을 때, 택시를 탔을 때, 식당을 갔을 때 그에 맞는 어떤 맞춤형 회화 매뉴얼 이런 데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 걸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안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정인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여행사, 공공기관들 연계해서 해외 연수 가는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해외 여행 가는 단체들 이런 부분들하고 또 연계를 하면 여행사에 이제 여행 설명회를 하잖아요. 그럴 때 같이 여행사랑 연계를 해서 이제 그 여행에 맞는 그 연수에 맞는 이제 영어 교육, 외국어 교육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뭐 반딧불 축제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센터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무주에서 우리 무주 지역 속에서 센터의 어떤 자리매김 그런 어떤 큰 행사 때 주말만이라도 어떤 외국어 안내 그죠? 뭐 이렇게 외국어 방송 멘트 이런 걸 서로 협조해서 갈 수 있는데 전혀 이제 우리 무주 속에서 그런 어떤 학생들 프로그램 외에는 별로 이제 존재감, 역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행이나 연수를 이렇게 우리가 단체로 나가보면 외국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 막 절실하게 그런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욕구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해 나가는 어떤 그런 방향을 설정하면 어떤 주민들한테 물론 학생들이 근본 어떤 기본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가지만 주민들한테도 이제 그런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국어 교육, 여행, 연수 이런 거에 맞춰서도 국제화 센터 장소를 제공을 하고 여행 설명회나 연수 설명회를 그런 장소를 활용해서 하고 거기에서 외국어 교육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이제 수차례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도 그 국제교육센터에서 관내 소상공인이랄지 요식업 조합, 운송 속보학업, 또 관광 안내설사에서 그 일일 체험 형태로 그 생활 영어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일에 한해서 20명 정도뿐이 이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 이제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제 교육을 좀 시키도록 하겠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해외에 나갈 때 단체들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교육자유교육센터에서 그런 교육을 해서 그 해외여행하는데 좀 어느 정도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국제교육센터에서도 주문을 해놓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각적으로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셔서 새로운 시도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재 육성 사관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으뜸 인재 육성 지원 사업을 2015년도에는 좀 방법을 바꾸어서 이렇게 기숙학원 입소하는 학생들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럼 여름 방학 때 이제 처음 실시를 하셨는데 몇 명
이렇게 지원이 되신 그 겁니까? 21명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그 21명이 다 끝까지 기숙학원을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잘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까? 여름 학기 때? 그럼 지원이 우리가 이제 그 기숙학원 입소하는 방학 때마다 기숙학원 지원하는 걸 입소하는 걸 지원하는데 지원금은 어떻게 이제 지원을 해주고 계시죠? 그 군에서 80% 지원하고요. 자담 2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겨울 학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보통 겨울 학기는 그러면은 한 학생이 입소하는데 보통 그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그 겨울 학기에도 지금 53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80% 20%. 한 뭐 이렇게 보통 금액이 학원마다 조금씩 다른데 조금씩 한 학원마다 300만 원 다릅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80% 하면 24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정도 지원이 되겠네요. 겨울 학기에는 조금 기간이 길어서 예. 여름 학기는 4주로 했고요. 예. 겨울 학기는 5주로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 한 280만 원 정도에서 한 300만 원 1인당 정도. 지원되는 금액이 280만 원. 네, 3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거를 지원하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그 1인당 학생 28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그냥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는 방식인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로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교육발전 장학재단으로 일단은 1차적으로 가서 그쪽에서 보내는 거잖아요. 장학 발전 거기에서 그 개인별로 이렇게 통장으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 예산에서 그 교육발전 장학재단으로 1차적으로 갔다가 예. 거기에서 예,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이제 지원이 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일단 장학금의 명분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장학금 명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학재단으로 1차적으로 보내서 이제 그 개인한테 지원되는 건데 학생들이 볼 때는 어쨌든 장학금의 명분으로 가는 게 좋겠다, 본의원은. 그러면 통장으로 그냥 입금시켜 주는 것도 그렇게 하더라도 장학증서나 장학카드나 이런 걸 발급을 해서 학생들이 그 어떤 지자체에서 이제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이제 지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자부심,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냥 통장으로 입금시켜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그 장학증서, 장학카드 이런 발급을 좀 네.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본위원이 이제 여름 학기 때 추진을 하면서 그 우리 직원분들하고 그 현장을 갔다 왔어요. 기숙학원을 4개 기숙학원을 방문을 했는데 그 방문을 해서 원장하고 뭐 미팅을 하고 시설 라운딩을 했는데 그 4개 기숙학원 중에 이제 시설이 안정적인 데도 있었지만 아주 미비한 시설도 있었습니다. 예, 그 뭐지 유스 호스텔 그 하다가 이제 그 허름한 시설을 유스 호스텔 하던 시설을 임대를 해서 이제 그 기숙학원을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이제 그 직원분들하고도 그 길을 갔다 오면서 얘기를 했지만 너무 이렇게 위험해 보이고 좀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기숙학원에 대한 정보들이 학부모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제공을 해주시고 계시는지. 그 이양호님께서 그 저희들 직원들하고 그 현장 기숙사를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출장 복명서를 봤어요. 그래 이제 그 학원에 대한 정보를 좀 지속적으로 정보를 해서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학생들한테 그런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여러 가지 복명서를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개인적으로 결정은 어디를 갈 것인가, 어떤 학원을 선택할지는 개인들이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정보는 좀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예. 그 본의원이 이제 그 4개의 기숙 학원을 갔다 와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추천해 주고 싶은 곳인데 그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많은 이렇게 문의를 해왔어요. 어디가 좋겠냐고. 근데 이제 본의원이 가서 보고 온 곳 중에 가장 추천해 주고 싶은 곳인데 제가 이제 그 추천하기 전에 그 원장님한테 통화를 했더니 그 기숙학원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예.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그 경기권 내에 있는 어떤 기숙학원들이 브랜드를 이렇게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자주 이렇게 변경이 되는 그런 좀 이렇게 운영주가 바뀌고 이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실은 사교육이잖아요. 사교육.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하다가 보면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될 때는 괜찮은데 학생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가 상당히 이제 그 부정적인 이제까지 해서 지원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비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학생들 관리를 지자체에서 잘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2000년도 1월달에 그 가장 많이 신청한 학원 위주로 1박 2일 동안 가서 이렇게 정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학생들 지금 12월 말에 많이 입소를 하죠. 겨울 학기에. 예. 12월 말 1월 초 이렇게 입소를 그렇습니다. 하면 그 입소를 하고 바로 예. 우리 직원분들이 그 기숙학원을 방문을 하고 원장님이나 담당 교사들을 만나서 우리 지자체 이런 사업이다. 이렇게 특별한 관리를 해줄 수 있도록 그랬을 때 좀 더 그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가고 나서 학생들 입소하는 시점에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녀오면서 우리는 그 기숙학원들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확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름 학기를 다녀온 학생들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학교에다가 이제 전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성적이 좀 향상됐냐 네. 그에 대한 문의를 했더니 그 개인 정보 관계로 그런 말을 썼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떤 그런 데 대한 변화나 이런 거는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없네요, 그죠?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설문조사 이제 결과도 이제 네. 아시겠지만은 네.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사설 기간에 보내는 사업인데 신중해야 하는데 이제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직시해 보면 또 필요한 어떤 사업이다. 본의원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속적으로 학생들 그 성적 관리는 이제 우리가 받아볼 수 없지만 그 교사들이나 학교 측하고 소통하면서 이제 잘 관리해서 성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도부터 내년부터 중학생들 한테 전면적으로 지금 실시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그 자유학기제 시행에 대해서 정인께서는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도 그 전라일보에 신문이 났더라고요. 그래 자유학기제는 이제 중학교 한 학기 동안 그 시험을 보지 않고 체험형 교육을 받으면서 적성이나 진로를 체험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뭐 자유학기제에 대한 어떤 준비 그런 걸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주최 주관은 이제 교육지원청이 되겠고요. 저희들하고 그 무주군 진로 직업체험단 지원이 교육청에서 20명으로 지금 구성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육청하고 우리 무주군청하고 2015년도 6월 26일 날 그 MOU를 체결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교육청 50%, 무주군 50%에서 3,5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그 추진하고 내년도 있습니다. 예산 3,500 예산을 수립을 하셨나요? 예.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뭘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교육청 쪽에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그냥 거예요. 통째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죠. 자유학기제를 우리가 이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에는 무주군의 어떤 상황은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곳, 뭐 진로 체험,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열악한 편인데 이제 교육청하고 머리를 맞대고 우리 지자체 또 다른 공공기관들 자유학기제를 위해서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협력해야 할 일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